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엘입니다. 오늘은 저의 임신 20주차에서 30주차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임신 중기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때가 사실 임산부에게 있어서 가장 몸이 편하고 입덧도 없고 놀러가기에도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임신 20주차가 되면 태아의 정밀 초음파를 보는 시기가 와요. 그때 한 2-30분 정도 길게 초음파를 보면서 태아의 심장, 장기의 구조,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가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이상한 점은 없는지, 이런 신장, 간, 콩팥, 이런 것들을 되게 하나하나 다 봐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밀 초음파를 진행하면서 이상이 없는지 진료를 한번 봤었고, 그리고 사실 임신 20주차에서 30주차 사이에는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산부인과 진료를 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시간이 많이 안 가기도 했었는데 임신 18주차부터 조금씩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한 이후로는 아기를 뱃속에서 느낄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동이 점점 활발해지는 걸 느끼면서 산부인과에서 굳이 초음파를 보지 않아도 아기가 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이후로는 많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임신 23주차에 일본으로 태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사실 그 전에 임신 4주차하고 8주차에도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긴 했었는데 그때는 입덧도 너무 심하고 출혈도 되게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었는데 임신 23주차에 여행을 가니까 입덧도 하나도 없고 너무 편하게 잘 놀다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임신 중기 때 태교 여행을 가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때 가면 몸도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고 배도 그렇게 많이 나온 상태가 아닌데다가 입덧이 이제 대부분 완화가 되는 시기여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25주차에 발생을 합니다. 제가 임신 25주차에 이제 임당 검사를 하면서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제가 같이 임신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궁 경부 길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보다 2달 정도 먼저 임신한 친구였는데 임신 30주차가 넘은 친구였죠. 근데 자궁 경부 길이가 1cm밖에 안 된다고 해서 아기가 조산기가 있으니 눕눕 생활을 하라고 원장님이 그러셨대요. 그래서 저도 자궁 경부 길이를 확인할 생각은 그 전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번에 진료를 보러 가면 자궁 경부 길이를 재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선은 한 임신 24주차에서 28주 사이에 임신성 당뇨 검사라고 일명 임당 검사를 해요. 보통 임산부들이 공포의 임당 검사라고 하는데 이게 한 번에 통과가 되면은 그래도 그렇게 힘든 일은 없는데 만약에 수치가 너무 높아서 재검이 뜨면 재검사를 해야 할 때 되게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공복도 지켜야 되고 병원에 한 3-4시간 있으면서 피를 3번이나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임당 검사를 하기 전에 제 남편도 저에게 당을 먹지 말라고 계속해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병원 기준으로 그 혈당 수치가 140을 넘지 않으면 통과인데 저는 135인가? 134인가? 엄청 간당간당한 수치로 통과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재검은 안 했기 때문에 임당검사 끝나고 빵이나 달달한 간식들을 되게 많이 먹었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임당검사를 하고 진료를 보러 가서 자궁 경부 길이를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럼 배초음파 말고 질식초음파로 한번 보자고 하셔가지고 봤는데 원장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했는데 자궁 경부 길이는 우선 3.5cm로 정상인데 자궁 경부가 Y자로 벌어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어져 있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몰라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냐 했더니 자궁 경부가 벌어져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막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어쨌든 자궁 경부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태아가 있으면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는 이게 이렇게 여기가 Y자로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많이 벌어지면 그만큼 자궁 경부의 길이가 엄청 짧아져서 조산의 위험이 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조산 아직 임신 25주차인데 벌써 아기를 조산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조산 검사도 같이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검색하고 보니까 제가 한 검사가 파이브로넥틴이라는 검사더라고요. 파이브로넥틴이
태아의 양막에서 검출되는 단백질 같은 물질인데 그게 출산의 시기가 임박한 한 35주 이상의 경우에만 그게 검출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그 전에 검출이 되면은 조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한대요. 근데 제가 그게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나온 거죠. 진짜 조산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플러스 맥도날드 수술이라는 거를 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맥도날드 수술?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자궁경부 무력증이 있는 사람들, 자궁경부가 Y자로 벌어져서 경부가 짧아지거나 조산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수술인데 이 자궁경부를 인위적으로 묶어두는 수술인 거예요. 그래서 조산을 하지 않게끔 방지를 해주고 나중에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쯤에 그거를 다시 풀르든가 어떻게 해서 이제 출산을 하겠죠? 아무튼 그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운동도 하지 말고 만보도 걷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주치 원장님이 뭐 다 상관없다, 뭐 해도 된다, 산모만 편하면 된다 이런 주의신데 집에만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더 심해지면 입원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대요. 그래서 그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산을 방지할 수 있는 질정도 처방을 받고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 진료를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엄격한 감시하에 질 나가지 못하고 제가 계획했던 육아휴직 이후에 여기 가야지, 저기도 놀러 가야지,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야지 했던 저의 모든 계획들도 다 무너지고 운동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질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정말 집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인 26주 차에 병원을 갔는데 다행히 경부 벌어진 게 좀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일주일만 더 지켜보자 해서 질정을 또 다시 처방을 받았죠. 그리고 저는 괜찮아진 줄 알고 뭐 그렇게 무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장 보러 가고 집 앞에 카페 가는 정도로 해서 한 하루에 2-3천 보 정도만 그때는 다시 걸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27주 차에 병원을 갔는데 자궁경부가 또 Y자로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움직였냐 하셔가지고 그냥 장 보러 가는 정도만 했다. 뭐 무리한 적도 없고 운동도 안 했다 했는데 어쨌든 자궁경부가 또 벌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집에만 있어라. 그래가지고 또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8주 차에 다시 병원을 갔죠. 그랬는데 다행히 자궁경부가 벌어져 있는 게 또 괜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일주일마다 반복이 되니까 어쨌든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게 언제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남은 임신 기간 동안이라도 최대한 무리하지 않고 많이 걷지 않고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만삭 전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하루에 30분 이상 걷지 말라. 그리고 운동도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막달 돼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에만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임신 25주 차에서 거의 30주 차까지 집에서 있는 생활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던 사이에 저는 27주 차에 아기 입체 초음파를 봤었거든요. 입체 초음파는 아기가 너무 커지기 전 한 27주에서 30주 사이에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입체 초음파를 보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저도 받지 말까 생각이 들었다가 제 친구가 입체 초음파를 봤는데 그때 본 친구 아기의 모습이 태어난 아기의 모습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모든 아기들이 입체 초음파를 찍으면 다 똑같이 생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찍고 싶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입체 초음파를 찍었는데 가격은 조금 비쌌지만 아기의 얼굴을 미리 볼 수 있는 기회여서 지금은 되게 잘 찍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입체 초음파를 봤을 때 아기가 눈도 떴거든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해서 입체 초음파 찍어보시는 것도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궁경부 Y자 벌어짐으로 임신 20주차에서 30주차는 집에서의 생활을 반 이상으로 보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런 이벤트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조상기가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운동을 하는 게 산모의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후기 때 진짜 붓기도 정말 심하고 다리 부종도 되게 심하고 허리 통증이나 이런 것도 조금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자궁경부를 봤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진 상태고 다음번에는 임신 후기에 대한 일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모두 행복한 임신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봐요. 안녕.